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 강사 황선아입니다. 진짜 한 권으로 끝내는 JLPT M5 실전 모의 테스트 2회 청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자와 여자 대화 속에서 남자 혹은 여자가 이후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확인하시고요. 스크립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男の人はこれから何をしますか? 자, 남자는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대화 볼까요? 元気がないですね. 기운이 별로 없네요. どうしましたか? 무슨 일이죠? 最近彼女と電話していません. 자, 최근에 여자친구랑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どうしてですか? 왜 전화를 안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どうして 왜인지를 묻고 있는 경우에는요. 그 뒤에 오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私が彼女の誕生日を忘れたからです. 자, 제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プレゼントを買いましたがまだあげていません. 선물을 샀는데요. 아직 주지 않았다고 하죠. メッセージは送りましたか? 자, 메시지는 보냈나요? 남자가 이야기하죠. はい、でも彼女から何もメッセージが来ません. 자, 그렇긴 한데 여자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안 왔다고 합니다. 彼女の家に行った方がいいですか? 자, 그 여자친구 집에 가는 편이 좋을까요? 라고 남자가 물어보죠. 여자의 대답을 좀 들어볼게요. そうですか. 아, 그래요. いいえ、その前にもう一度送ってみましょう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청해에서요. 일의 순서를 뒤집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その前に그 전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으로 찾아갈까요? 라고 했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메일을 보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そうですね、そうしてみます. 네, 그렇게 해볼게요. そうしてみます. 그렇게 해볼게요. 여기 앞에서의 소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겠고요. その前にもう一度送ってみましょう라는 표현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정답은 메일을 보내는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오케, 학교, 카페, 데파트 등장했고요. 자, 그럼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남자랑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죠. 女の人は友達とどこで会いますか? 자, 여자는요, 친구와 どこで会いますか? 어디서 만납니까? 장소를 좀 주의 깊게 들으면 되겠죠. 남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明日、佐藤さんと木村さんとカラオケに行きますが前田さんも行きませんか? 자, 내일요. 사토 씨랑 김우라 씨랑 가라오케 노래방에 가는데 마에다 씨도 올래요? 자, 여자가 말하죠. 이ですね, 이키마스. 좋아요. 갈게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学校の近くのカフェの前で 학교 근처의 카페 앞에서 10時に会う約束をしました. 10시에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문장에서 장소가 여러 개 등장했습니다. 학교도 보이고요. 카페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학교 앞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죠. 학교만 들으시고 장소 나왔네 정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 앞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자, 그럼 여자가 대답합니다. いつもみんなで行くところですね. 항상 다 같이 가는 그 곳이죠. はい、デパートの隣の. 자, 데파토라는 것은 백화점을 의미하죠. 백화점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また明日会いましょう. 자, 내일 만납시다. 여자가 대답하죠. わかりました. 자, 그러면 내일 친구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학교도 등장했고 카페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백화점도 등장했지만 정답은 카페가 되겠네요. 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요. 熱い英語の小説, 그 다음에 熱い日本語の小説, 薄い英語の小説, 그 다음에 薄い日本語の小説. 보시면은요. 熱이는 두껍다, 薄이는 얇다고요.英語, 영어, 일본어는 일본어, 小説, 공통적으로 들어간 표현은 소설을 뜻합니다. 자, 스크립트 볼게요.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は女の人にどんな本を借りてきますか? 자, 이 남자는요, 여자에게 어떤 책을 빌려다 줍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책을 빌려다 줍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여자가 본인이 필요한 책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 초점을 잃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明日私今から図書館に行ってきますが武田さんにも何か本を借りてきましょうか? 자, 저 지금 도서관을 갈 건데요. 타케다 씨에게도 무언가 책을 빌려다 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最近英語を勉強していますから、何か英語の小説お願いします. 자, 일단 여기서 들었어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최근에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영어 소설을 부탁합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자, 오네가이시마스가 부탁하는 표현이죠. 무엇을 부탁해요? 에이고노 쇼세츠. 일단 영어 소설 부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하죠. 이 데스요. 좋아요. 여자가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일본어 대화 이츠모 아츠이 쇼세츠 요미마스가. 자, 일본어로는요, 항상 두꺼운 소설을 읽지만 여기서 아츠이 들렸다고 해서 아츠이 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英語 대화, 영어로는 전부 요무노가 다이엔 데스から 전부 다 읽기 어렵기 때문에 우스이모노가 이 데스, 얇은 것이 좋습니다. 와카리마시타. 자, 그러면 정답 어떻게 될까요? 얇은 책 중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고노 쇼세츠 3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이 등장했죠. 자, 스크립트 볼게요. 자, 볼까요? 空港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 자, 공항의 사람과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はどうやってホテルに行きますか? 남자는요, 어떻게 호텔에 갑니까? 남자가 먼저 이야기하죠. すいません, このホテルに行きたいです. 자, 죄송한데요, 실례합니다. 저 이 호텔에 좀 가고 싶어요. どう行きますか? 자, 도우라는 표현은 어떻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호텔에 가나요? 여자가 이야기하죠. このホテルはここから少し遠いです. 자, 이 호텔은요, ここから 여기에서부터 조금 멉니다. 電車か バスに乗った方がいいですね. 자, 이까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돼요? 혹은, 그러니까 전철 혹은 버스를 타는 편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시와 ちょっと高いです. 택시는 좀 비싸요. そうですか. 電車とバスどちらが安いですか? 전철과 버스 어느 쪽이 저렴합니까? 여자가 이야기하죠. 電車の方が安いです. 전철이 저렴합니다. でもバスの方がホテルの近くに行けますよ. 자, 그런데 전철이 저렴하기는 하나 버스가 호텔 근처까지 간다라는 거죠. バス停から歩いて3分です.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3분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安い方がいいです. 저렴한 편이 좋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저렴한 편은 뭐겠어요? 바로 데인샤가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청해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선택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남자가 본인의 교통수단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의 말을 조금 더 유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철로 가기 때문에 전철 2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授業を受けます. 수업을 듣습니다. 図書館で勉強しま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 本を返します. 책을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家に帰ります. 집에 돌아갑니다. 스크립트 볼게요. 자, 스크립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はこの後何をしますか? 자, 남자가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묻고 있죠.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카타さん, 今日は大学は休みじゃないですか? 자, 오늘 대학교는 쉬는 날이 아닌가요? 여자가 대답하죠. はい、授業はありませんが、大学の図書館で勉強します. 자, 수업은 없지만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여자의 상황인 거예요. 남자가 이야기하죠. 図書館ですか? 私も本を返したいですから一緒に行きます. 자, 저도 책을 반납하고 싶으니까 같이 갑시다. 여자가 이야기하죠. どんな本を借りましたか? 어떤 책을 빌렸나요? 英語の小説です. 영어 소설입니다. 英語の勉強をしていますから. あれ? 本が家の机の上にありますね. 자, 그런데 여기 위에까지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잡다한 내용인 거고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여기겠죠. 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라? 어떻게 돼요? 책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책상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라는 것은 상황을 전환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노시마스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집에 갔다 올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겠죠.
本を持ってきます. 책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책은 어디에? 집, 책상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집에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わかりました.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 즉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인터넷도 시마스. 인터넷을 합니다. 2번,音楽を 聴きます. 음악을 듣습니다. 세 번째, 映画を 見ます. 영화를 봅니다. 네 번째, 本を 読みます. 책을 읽습니다. 스크립트 볼게요. 자, 볼게요.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男の人は明日の飛行機の中で何をしますか?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내일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자부터 볼까요? 明日の旅行楽しみですね. 내일 여행 가니까 너무 기대되네. 長い時間飛行機に乗りますが何をしますか? 자,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데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남자에게 묻죠. 携帯電話でインターネットをしたり音楽を聴いたりします. 자, 휴대전화로요. 인터넷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거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되겠죠? 대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飛行機の中でもインターネットができますか?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한가요? 아, そうですね. できないですね. 맞다. 안 되지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터넷 언급했지만 안 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映画を見たり本を読んだりもしたいですが最近私の好きな歌手の歌が出ましたからそれをずっと聴きます. 자, 우리가 또 역접 표현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最近私の好きな歌手の歌が出ましたから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왔으니까 소래오 여기서의 말하는 소래가 뭐겠어요? 그 가수의 노래겠죠. 그것을 계속 들을 거다. 여기가 포인트였네요. 그러니까 집중하실 때는요. 역접 표현 등장하면은 뭐 가라던가 캐도라든가 게레도 뭐 이런 거 등장하시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자 볼까요? 私は本を読みます. 저는 책을 읽겠습니다. 熱い本ですが頑張って全部読みたいです. 자, 뭐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전부 읽어보고 싶다고 하죠. 정답은 노래를 듣는다고 했으니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합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역접의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체크하시면 되겠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볼게요. 1번은 1時に 2번 교실, 1시에 2번 교실, 1時に 4번 교실, 1시에 4번 교실, 그 다음에 5時に 2번 교실, 5시에 2번 교실, 그 다음에 네 번째 5時に 4번 교실, 5시에 4번 교실. 스크립트 볼게요. 자, 볼까요? 学校で先生が話しています.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もう一度テストを受ける学生は何時にどこへ行きますか? 자, 다른 학생도 아니고 한 번 더 시험을 응시할 학생은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런 문제의 패턴은 뭐냐면요. 학생들 여러 가지 패턴의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다시 응시할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딘가에 참가할 학생이라던가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겠죠. 이런 갈래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昨日のテストが良くなかった人は 어제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학생은 今日の5時に 오늘 5시에 もう一度テストをします. 한 번 더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자, 2번の教室に来てください. 2번 교실로 와주세요. 자, 굉장히 좀 특이하게 앞에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それから明日小学校にボランティアに行く人は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초등학교로 봉사활동을 갈 친구들은 話すことがありますから 네, 전달할 말이 있기 때문에 1時に 4번の教室に来てください. 1시에 4번 교실로 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바로 여기가 함정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은 뭐였어요? 다시 시험을 볼 학생들이지 초등학교로 봉사를 하러 가는 친구들이 아니죠. 앞에 이미 정답이 나와줬고 뒤에서 함정을 파놨는데 보통 이제 정답은 뒤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대화문 같은 경우는요. 꼭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정확하게 들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이치도 테스트 오기르 학세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어떻게 될까요? 5시에 2번 교실 3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대화 속에서 정답을 찾는 게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림 확인하시고요. 스크립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のうちに今誰が住んでいますか? 남자 집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질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남자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これは大島さんの家族の写真ですか? 자, 이것은 오시마 씨의 가족 사진인가요? 남자가 이야기하죠. はい、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隣にいるのが妻です. 일단 그러면 오시마 씨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인이 있는 사진이 있겠네요. 일단. 자, 무스코 2人또 아들이 2명 있고요. 그리고 무스메가 1人います. 딸이 1명 있다고 하죠. 딸은 리본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そうですか? 아, 그런가요? 자, 그런데 무스메와 결혼을 しましたから 딸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今は一緒に住んでいません.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지 않죠. 그럼 딸은 지금 나갔어요. 그 다음에 こっちの息子は大学生で一人で住んでいます. 자, 이쪽 아들은요. 아들 2명이었는데 이쪽 아들은요. 대학생이고 혼자서 살고 있대요. 그럼 이 친구도 지금 나가서 살고 있죠. 그러면 누구 살고 있는 거예요? 오시마 씨랑 부인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이 등장했을 때는 지금 기껏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서 물어봤는데 사진에 집중하셔서 전부 다 있는 정답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질문에서 뭘 묻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셋이 있는 네 번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등장을 했네요. 차 사진이 등장했고요. 스크립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駐車場で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주차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の車はどれですか? 남자의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난시さん, 家にどうやって帰りますか? 집에 어떻게 돌아가시나요? 택시で帰ります. 타나카さんは? 택시로 집에 돌아갑니다. 타나카 씨는요? 私は車に乗ってきました. 저는 자동차로 왔어요. 타나카さんの車はどれですか? 타나카 씨의 자동차는 어떤 것입니까? 大きい車です.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큰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여기 작은 자동차가 아니라 큰 자동차. 1번과 4번 중에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택시와 가까이ですから私が車で送りますよ. 택시는 비싸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 줄게요. 여자가 이야기하죠. 本当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진짜요? 감사해요. 그 다음 남자의 말 또 들어봐야 됩니다. 이에, ちょっと古い車ですが 조금 낡은 자동차입니다만 どうぞ 타세요.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것은요.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등장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차가 이제 후루이 크르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지하철で 来ました. 지하철로 왔습니다. 버스で 来ました. 버스로 왔습니다. 택시で 来ました. 택시로 왔습니다. 歩いてきました. 걸어서 왔습니다. 스크립트 볼까요? 会社で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회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は会社にどうやって来ましたか?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어떻게 왔나요? 남자가 먼저 묻습니다. 遅くなってすみません. 늦어서 죄송해요.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大丈夫ですよ. どうしましたか?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家から会社まで地下鉄に乗るのが一番早いです.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하철 첫 번째로 언급했죠. 그런데 들어볼게요. 데모, 그런데 駅の糸が雪がたくさん降って今は地下鉄が動きません. 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은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다,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 지하철 아니겠네요. 그 다음, 駅の前でバスを待ちました. 그래서 그 다음으로 버스를 기다렸는데 또 데모, 그러나 버스も来ませんでした. 어떻게 돼요? 버스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가라 택시니乗ってきました.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등장했고 버스 등장했지만 전부 다 뒤에 역접인 표현이 데모가 등장했고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택시니 乗ってきました. 택시를 타고 왔다라고 하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それは大変でしたね. 그거 고생했네요. 私も今日雪で歩いてきました. 자, 오늘 저도 눈이 와서 걸어왔어요. 걸어서 온 거는요, 여자고요. 질문에서는 남자를 묻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택시를 타고 왔다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소지오すること, 청소를 하는 것. 2번, 이스오 모테쿠르こと, 의자를 가져오는 것. 세 번째, 오차오 쓰쿠르こと, 차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코피오 쓰ること, 복사를 하는 것. 스크립트 넘어가 볼게요. 자, 볼까요? 会社で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회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女の人は男の人に何をお願いしますか?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자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볼까요? 하라다さん, 이마 이소가시ですか? 하라다 씨, 지금 바쁘신가요? はい、15分後に会議が始まりますから掃除をしています. 15분 뒤에 회의가 시작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있대요. 남자가 대답하죠. 私は何をしましょうか? 전 무엇을 할까요? 이스をいくつか持ってきましょうか? 자, 의자를요, いくつか몇 개인가? 그러니까 몇 개 좀 가져올까요? 여자가 이야기하죠. 6個ですが. 가도 등장했죠. 가, 데모, 캐도 이런 거 집중하셔야 돼요. それは後で私がします.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한다라고 하죠. ちょっと熱いお茶を6つ作ってください. 좀 따뜻한 차를 6つ, 몇 개예요? 6개를 만들어 주세요. わかりました. 코피 뭐しますか? 알겠습니다. 복사도 할까요? 코피와 사키 시마시다から大丈夫です. 복사는요, 방금 했으니까 괜찮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뭐 해달라고 했죠? 따뜻한 차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때 쿠다사이가 부탁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차오 쓰쿠르こと, 3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사진이 등장했죠. 작은 지갑과 큰 지갑이 등장했고요. 꽃무늬와 강아지 무늬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스크립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学校で先生が話をしています.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昨日教室にどんな財布がありましたか? 자, 어제 교실에 어떤 지갑이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昨日教室にある花の横に財布がありました. 자, 어제 교실에 있는 꽃 옆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꽃 무늬 지갑이 아니죠. 꽃 옆에 지갑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長くて犬の絵がついています. 자, 길고요.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忘れた人は後で先生の部屋に来てください. 자, 잃어버린 사람은요, 나중에 선생님 방으로 와주세요. 자, 어떤 지갑이에요? 꽃 탐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길고 강아지 모양이 그려져 있다는 걸 초점을 주시면 되겠죠. 길고 강아지 모양이 그려져 있는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풋볼, 그 다음에 야구, 테니스,勉強. 자, 스크립트 확인해 볼까요? 学校で男の学生が話しています. 자, 학교에서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男の学生は何をすることが好きですか? 남자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볼까요? 皆さんはじめまして, 케빈です. 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케빈입니다. 아메리카から来ました. 미국에서 왔대죠. 아메리카와 풋볼이야 야구가 유명해です. 자, 미국은요, 풋볼이나 야구가 유명합니다. 취미와 취미는 테니스です. 자,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취미에 해당하겠죠. 문제에서 스키 데스라고 물어봤다라고 해서 반드시 지문에서도 회화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키 데스, 나니나니오 스르 고도가 스키 데스까라고 물었을 때 이 표현은 취미로 바꿨을 수 있구나. 요 점 체크하시면 되겠죠. 취미와 테니스 데스,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小さい頃からやっていました.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하죠. 勉強は苦手です. 공부는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모 간바리마스,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죠. 자, 그렇던 것은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테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의 사람이 해야 될 말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具合が悪い人が病院に来ました.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왔습니다. 医者は何と言いますか? 자, 의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볼까요? いらっしゃいませ.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どうしましたか? 어쩐 일이신가요? 그 다음에 お元気で. 건강에 잘 지내세요. 선생님 1번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いらっしゃいませ.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제 뭐 스십집 들어가면은 거기는 점원분들이 어서 오세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은요, 가게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할 말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신가요에 해당하는 どうしましたか가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우야데 야사이노 네단을 知りたいです. 자, 이때는요, 내단이란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채소 가게에서 채소의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어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どうですか? 어떻습니까? いくつですか? 몇 개입니까? いくらですか? 얘가 바로 가격을 묻는 표현이죠. 얼마입니까?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니乗って 도쿄駅に行きたいです. 택시를 타서 도쿄역에 가고 싶습니다. 난또 이마스까? 뭐라고 합니까? 손님이 해야 될 말로 적절한 걸 고르면 되겠죠. 도쿄駅に 기마쇼까? 도쿄역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도쿄駅から 乗りたいです. 도쿄역에서부터 타고 싶습니다. 그 다음 도쿄駅まで 오네가이시마스. 도쿄역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답 3번 가시면 되겠죠. 자, 이끼마쇼가 이거는 이제 같이 친구가 있을 때 우리 거기 갈까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까라라는 것은 여기가 출발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도착지가 되기 때문에 도쿄역은 가고 싶은 도착지,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겠네요.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항을 전부 食べました. 밥을 전부 다 먹었다고 하죠. 난또 이마스까? 뭐라고 합니까? 오나가가 스키마시다네. 자, 배가 고파졌네요. 두 번째, 고치소사마 데시다. 잘 먹었습니다로 얘가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이타다키마스. 얘는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인사에 해당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5번 볼게요. 友達が私が知らない友達と一緒に来ました. 친구가 내가 모르는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난 또 이마스까? 뭐라고 합니까? 이라시아이마세 또 등장했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앞에 설명했었죠. 가게 점원이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오겐키 데스까?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지인 사이에서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하지메마시테 이게 이제 첫 인사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앞에서 먼저 문장이 주어질 겁니다. 이 문장의 대답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病院はどこにあるかわかりますか? 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죠. 1번 볼까요? 하이, 아찌라 데스. 네, 저쪽입니다. 아찌라라는 것은 지시어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1번 정답 가시면 되겠고요. 2번 볼까요? 이에 시리마센 데시다. 아니요, 몰랐었습니다. 세 번째, 묘인니와 이키마센 데시다. 병원에는 안 갔었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3번 가시면 안 되고요.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우상와 돈나이토 데스か?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1번, 지치와 도테모 키비시 데스. 아빠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두 번째, 지치와 아마리 스키자리마생. 아버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목적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빠가 무언가를 안 좋아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세 번째, 지치와 모우 이에니 가이테키마시다. 아버지는 벌써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기비시, 엄격하다라는 단어도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こから제3の 일본어 학교まで 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자, 여기서부터 최 씨의 일본어 학교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1번, 3년くらいです. 3년 정도입니다. 선생님,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안 되나요? 여러분, 일본어 학교가 3년 걸린다? 좀 말이 안 되죠. 의미상 말이 안 돼서 1번 제하시고요. 5回行きました. 5번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몇 번 갔는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겠고요. 그 다음, 15분くらいです. 15분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므로 정답이겠네요. 이어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무라さんの家は知っていますか? 나카무라 씨의 집을 알고 있나요? 1번 볼까요? この会社の近くですよ. 이 회사의 근처예요. 두 번째, 後で教えてください. 나중에 알려주세요. 세 번째, 忘れていました. 깜빡하고 있었어요. 정답은 1번 가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뭐 하이나 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この会社の近くですよ. 이 회사의 근처예요. 즉 알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1번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すいません, 주문してもいいですか? 저 죄송하지만 주문을 해도 될까요? 실례하지만 주문해도 될까요? 이에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라는 표현 어디서 들어볼 수 있냐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별 말씀을요 라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ここで食べ物を食べてはいけません. 여기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はい、どうぞ. 何にしますか? 네, 하세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何にする라는 표현, 무엇으로 결정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가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一緒にご飯を食べませんか? 함께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1번, いつも一人で食べています. 항상 혼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2번, はい、何を食べましょうか? 네, 무엇을 먹을까요? 何々ましょう, 뭐뭐 할까요? 그 다음 세 번째, いいえ, 마다 食べていません. 아니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자고 했으니까 좋아요, 뭘 먹을까요? 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청해 문제 전부 다 풀어봤는데요. 모의고사 1회, 2회 전부 다 풀어봤었죠. 1회에서 틀린 점, 2회에서 틀린 점 전부 다 정리하시고요. 시험에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